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면역력의 진짜 비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잔병 치레가 잦아지셨나요? 조금만 피곤하면 금세 몸살이 오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왜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팔팔하고 어떤 분은 늘 아프실까요? 그 차이가 바로 면역력입니다. 사실 저도 60대 초반까지만 해도 면역력이 뭔지 제대로 몰랐어요. 그냥 비타민 먹고 운동하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은 바쁘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시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공부하고 실천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면역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여러분께 오늘 제가 3년간 실천해온 면역력 강화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2020년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더니 특별한 약을 먹거나 비싼 치료를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햇볕 쬐는 시간, 잠자는 시간, 먹는 음식, 운동하는 방법까지 모두 일정했죠. 저도 이걸 알고 나서 제 생활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1년에 서너 번씩 걸리던 감기가 거의 사라졌어요. 만성 피로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매일 실천하는 면역력 루틴부터 시작해서 잘못 알려진 통념들을 바로잡고 실제로 효과 본 5가지 핵심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좌절했던 순간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잘 됐던 건 아니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겪은 실수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15분 햇볕, 쐐기와 단백질 보충을 꼭 지킵니다. 왜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먼저 햇볕 이야기부터 할게요. 아침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이 비타민 D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2019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호흡기 감염에 걸릴 확률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베란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햇볕을 쬐죠. 겨울에는 조금 춥지만 창문 열고 해를 쬐어요. 여름에는 오전 10시 전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이 너무 강하면 피부에 안 좋거든요.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와 항체를 만드는 재료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권장량보다 적은 노인들은 감염 회복 속도가 40% 느렸어요. 저는 아침에 계란 2개를 꼭 먹습니다.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을 먹어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노력하죠.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햇볕 쬐고 단백질 챙겨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2주 정도 하니까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를 대충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빵 하나 먹고 끝내거나 커피만 마시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아침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하루 종일 몸에 힘이 없습니다. 면역력은 하루 3끼 모두 중요해요. 특히 아침은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첫 식사거든요. 아침을 잘 먹으면 면역세포들도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제가 실천하는 또 다른 루틴이 있어요. 물 마시기입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시작합니다. 물은 우리 몸의 독소를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도와주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작은 텀블러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틈틈이 물을 마셔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게 좋아요. 목이 마르다는 건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거든요.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면역력을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침에 햇볕을 쬐시나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나요?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요. 비타민만 먹으면 면역력은 걱정 없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비타민C를 열심히 먹으면 감기에 안 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약국에서 고용량 비타민을 사다가 매일 먹었죠.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국제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영양소는 조화가 중요하다고 해요. 한 가지 영양소만 과다 섭취해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비타민만 먹는다고 면역력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장 건강,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두 함께 작용해야 해요. 영국 의학 저널의 2021년 연구를 보면 비타민 보충제만 먹은 그룹과 생활 습관을 개선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생활 습관을 개선한 그룹이 면역력 지표가 2배 이상 좋았습니다. 비타민만 먹은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죠. 또 다른 통념이 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마라톤 선수들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격한 운동 후에 일시적으로 면역력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때 감염에 취약해지죠. 적당한 운동이 중요해요. 저는 매일 30분씩 걷습니다. 빠르게 걷지 않아요.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걸어요. 이게 가장 좋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너무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심장 박동수를 적절히 올려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땀을 빼면 낫는다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무리하게 운동하면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3년 전에 독감에 걸렸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억지로 운동을 했습니다. 땀을 빼면 낫는다는 말을 믿었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증상이 더 심해져서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었죠.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추운 날씨가 감기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립니다. 추위 자체가 감기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추운 날씨에 실내에 오래 있다 보니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거죠. 그리고 건조한 공기도 영향을 줍니다. 환기가 중요해요. 저는 겨울에도 하루에 3번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킵니다. 추워도 10분씩만 하면 돼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바이러스 농도가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면역력을 높이려면 몸을 따뜻하게만 해야 한다는 통념이 있어요. 이것도 반만 맞습니다. 너무 덥게 하면 오히려 안 좋아요.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적당해요.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로 유지하세요. 너무 건조하면 점막이 마르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둘 다 면역력이 안 좋아요. 저도 60대 초반에 감기와 피로가 몰려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힘들던 날들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항상 피곤했죠.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도 정상, 엑스레이도 정상이었어요. 그냥 나이 들면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타민 처방받고 집에 왔습니다.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 달에 2~3번씩 감기에 걸렸습니다.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고 열이 나고요. 감기가 낫나 싶으면 또 걸렸어요. 악순환이었죠. 약을 먹어도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자식들이 병원을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큰 병원에도 가봤어요. 종합검진도 받았죠.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특별한 병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무기력해졌습니다.
이게 늙는 거구나 싶었어요. 앞으로 평생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외출하기가 두려웠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아팠거든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TV 보고 누워있고요. 그랬더니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몸은 더 무거워지고 기분은 더 우울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배우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고요. 제대로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 어떻게 나아지겠냐고 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픈 사람 마음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가 특별한 병이 없다고 했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단정 지었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죠.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 우연히 건강 강연을 들었습니다. 지역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강연이었어요. 처음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또 뻔한 이야기겠거니 했죠. 그런데 달랐어요. 강연자가 말하더라고요. 면역력은 생활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여줬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제 생활을 돌아봤죠. 아침을 거르고 운동도 안 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온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건강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고 힘든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바로 수면 루틴 개선과 장 건강 관리였어요.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전문가가 하라니까 해본 거였죠. 수면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기로 정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이에요. 주말에도 똑같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이 적응을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2주쯤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아침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 없이도 일어날 수 있었죠.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낮에 피곤하지 않았어요.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소 자료를 보면 규칙적인 수면이 면역세포 생성을 7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면역세포를 만들고 복구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불규칙하게 자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저는 잠자기 1시간 전에 전자기기를 끕니다. 스마트폰도 보지 않아요.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고요. 잠자리가 중요해요.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만듭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모두 끄죠. 작은 불빛도 수면을 방해하거든요. 그리고 조용해야 합니다. 소음이 있으면 귀마개를 사용해요. 다음은 장 건강입니다. 제가 이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강연에서 들었는데 장내 미생물이 면역력의 70%를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서울대 의대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장내 유익균이 많은 사람들은 감염 회복 속도가 빨랐습니다. 장에서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발효식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원래 좋아했는데 더 자주 먹었어요. 요거트도 매일 1개씩 먹었죠. 단,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건 피했습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과일을 넣어서 먹었어요. 식이섬유도 늘렸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더 많이 먹었어요. 현미밥도 먹고 고구마도 자주 먹었죠.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많아지면 장 환경이 좋아져요. 한 달쯤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변비가 사라졌어요. 배가 편안해지고 소화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피부가 좋아졌어요. 거칠던 피부가 부드러워졌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감기에 안 걸렸어요.
2달, 3달이 지나도 감기 기운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감기가 유행해도 저는 멀쩡했어요. 이게 다 장 건강과 수면 덕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놀라워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활동적으로 변한 제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죠.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요. 물론 한 번에 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계속할 수 있었어요. 작은 성공이 다음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아침 햇볕 15분입니다. 원리부터 설명할게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이 비타민 D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특히 T세포와 B세포 같은 중요한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높여주죠.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를 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은 감염 위험이 40% 높았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오전 10시 이전에 15분 동안 햇볕을 쬐세요. 팔과 다리를 노출하는 게 좋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효과가 떨어지니까 밖으로 나가시는 게 좋아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 합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 15분은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쬐세요. 그 다음에 차단제를 바르시면 돼요. 저는 베란다에서 합니다. 창문을 열고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을 해요. 15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겨울에는 조금 춥지만 꼭 하세요. 겨울이 더 중요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 한 분이 계셔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아서 자주 아프셨어요. 제가 아침 햇볕 쬐기를 권했습니다. 3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감기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팁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원리를 설명할게요. 단백질은 항체와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영국 영양학 저널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들은 상처 회복 속도가 50% 느렸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만큼의 단백질을 드세요. 계란, 생선, 닭고기, 두부, 콩류가 좋아요.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아침에 계란 2개를 먹어요. 삶은 계란이나 스크램블로요. 점심에는 생선을 주로 먹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거요.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먹죠. 간식으로 견과류도 먹어요. 아몬드나 호두 한 줌씩요. 견과류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건 피로 회복이 빨라졌다는 겁니다. 전에는 피곤하면 며칠 가던 게 이제는 하루 자고 나면 회복돼요. 근육량도 늘었습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효과가 더 좋아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기도 하거든요. 근육이 늘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세 번째 팁은 장 건강 관리입니다. 원리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에는 100조 개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이 면역 반응을 조절해요. 유익균이 많으면 면역력이 강해지고 유해균이 많으면 약해집니다. 네이처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진 사람들은 자가 면역 질환과 알레르기 발생률이 높았어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김치, 요거트, 된장, 청국장이 좋습니다. 여기에 유익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단, 요거트는 당분이 적은 걸로 고르세요. 식이섬유도 중요해요. 채소, 과일, 통곡물을 많이 드세요. 식이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려면 먹이가 필요하거든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 유익균도 같이 죽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할 때는 유산균 보충제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항생제 복용 2시간 후에 유산균을 드세요.
저는 아침마다 요거트를 먹습니다. 무가당 요거트에 바나나나 블루베리를 넣어요.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김치를 꼭 먹죠. 된장찌개도 자주 끓여 먹습니다. 실제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장 건강을 관리하고 나서 변비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을 갑니다. 배도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되죠. 더 놀라운 건 피부 변화였어요. 피부 트러블이 줄고 윤기가 났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피부도 좋아진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감기도 거의 안 걸렸습니다. 네 번째 팁은 수면, 루틴 고정입니다. 원리를 설명할게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면역세포를 재생하고 복구합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면역세포 생성을 돕죠. 수면의학 저널 연구를 보면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들은 8시간 자는 사람들보다 감기 걸릴 확률이 3배 높았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똑같이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불규칙하면 생체 리듬이 깨져요. 잠자기 1시간 전에 전자기기를 끄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TV 모두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세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는 게 좋아요.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설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해야 해요. 커튼을 치고 소음을 차단하세요. 저는 밤 11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10시 30분부터 준비를 시작해요. 세수하고 양치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침실에서 책을 읽다가 자죠.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눈이 떠요. 8시간 수면을 지키니까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습니다. 낮에 졸리지도 않고 집중력도 좋아요. 실제 변화를 말씀드리면 수면을 고정하고 나서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잔병치레가 거의 없어졌어요. 5번째이자 마지막 팁은 웃음과 긍정적 감정입니다.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코르티솔이 높으면 면역세포 활동이 억제돼요. 반대로 웃으면 코르티솔이 줄고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일본 오사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웃음 치료를 받은 암 환자들의 NK세포 활성도가 26% 증가했습니다. NK세포는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는데 암세포와 바이러스, 감염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웃으세요.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지만 진짜 웃음이 더 좋아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죠. 저는 매일 저녁 배우자와 산책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나누다 보면 웃음이 나와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억지로 웃으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럼 오히려 역효과예요. 진짜 즐거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좋아하는 활동을 하세요. 저는 손주들과 노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들과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게 돼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죠. 그리고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취미 모임에도 나갑니다. 실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웃음을 의식적으로 늘리고 나서 스트레스가 줄었어요.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던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건강해지더라고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5가지 핵심 팁입니다. 첫째, 아침 햇볕 15분 쬐기. 둘째, 매 끼니 단백질 섭취하기. 셋째, 장 건강 관리하기. 넷째, 수면 루틴 고정하기. 다섯째, 매일 웃기. 이 5가지만 지켜도 달라집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습관들을 실천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 감기도 거의 안 걸리고 피로도 많이 줄었습니다. 70대가 됐지만 60대보다 더 건강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먼저 아침 햇볕 쬐기부터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요. 그 다음에 장 건강과 수면을 관리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면역력 강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만성질환이 있거나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영양, 충분한 수면, 적절한 운동, 긍정적 마음가짐이 면역력의 기초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좌절했던 순간도, 변화했던 순간도 모두 진실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정,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